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짜잔, 네, 저희 학원의 1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중고등부가 3관으로 확장 이전하였어요. 아이들 등치가 크다 보니까 빨리 몰아내고 이제 스카이블록스 친구들이 다 친구 내려가고 지금 여기 이제 1관에서는 그러니까 토마스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토마스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우선은 저희 토마스 프로그램은 일반인 수업부터 시작해서 3년 정도까지 모든 매일반 친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궁금해 하셨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재미있고 즐겁긴데 3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렉사이즈상 850 정도 되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단면 스피킹 라이팅을 저희가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문단으로까지 가는 라이팅이 완성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리딩 리스닝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텍스트를 굉장히 긴 거를 읽고 객관식을 풀 수 있고 혹은 단어를 맞출 수 있거나 단답형의 이제 서술형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이 레벨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플 통합형 문제처럼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3년 동안 동일해요. 그래서 책을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어떻게 입에 붙여서 톡톡톡톡 밖으로 이제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가가 저희 학원의 3년간의 목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저는 목동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별내동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습량이 4년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일반초가 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는 역률을 높여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 라이팅은 3학년 때까지 끝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가만히 수업을 해도 내가 이제 키스타임스나 틴타임스 같은 이제 아기들을 위한 미니 신문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 그냥 예스복스가 없어도 스피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기까지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고 올라오는 편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 때서부터 막 달리면 이제 대부분 특목을 생각한다고 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면 영어가 끝나요. 영어가 끝난다고 하고 하는 그 타임라인은 뭐냐면 수능 1등급이 끝난다는 거예요. 리딩 지수 수능 1등급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렉사일 지수가 1400 전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얘가 1등급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와 비교해서 저희 한국의 교과서 렉사일 지수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교과서 렉사일 지수는 고등학교 3학년쯤이 되게 되면 900에서 1000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은 그러니까 어려운 대부분의 20개 정도의 문제가 1300, 1400에서 나와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1100 정도 되는 이제 난이도의 텍스트를 읽고 SAT 같은 거 보고 그쪽의 수능을 보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인서울권에 이제 좋은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렉사일 지수를 1100 이상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라이팅이에요. 별내동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별내동은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제 한별중, 이제 별가람중 이런 일반 중에서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서술형이 안 나와요. 예전에 저 10년 전에 했을 때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없애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를 바꾸셔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맹점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라이팅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의 지금 수준은 어머님들께서 수능 보셨을 때 그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계속해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미국 학년도로 한 8학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렉사일 지수가 한 850에서 이제 850 전후에 그런 라이팅인데 그게 뭐냐면 세 줄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 줄이 한 문장짜리 그래도 고등학교 책이다 보니까 이제 책도 되게 많이 이제 글밥이 많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모의고사 들어가요.
이제 3월, 6월, 9월 이렇게 전체 전국 모의고사 보잖아요. 미니 수능.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모의고사 스타일의 지문이 또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학교별로 이제 여기는 조금 약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신도시 특성상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자녀분들께서, 제가 실명 보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라이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2024년도에서는 학교 교과서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만 들어가는데,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아예 외부 지문만 이렇게 넣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동아고라던가 이제 와고고라던가 이렇게 이제 지역 이제 명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명문고들에서는 아예 외부 지문이 막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냥 이미 영어는 다 읽고 모르는 거 찾아서 골라서 고칠 정도의 문법 실력이 있어야 되고, 라이팅 실력 자체가 이제 세 줄에 한 문장짜리 응용된 그런 문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 텍스트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그 공부가 티가 안 나요. 왜 티가 안 나냐면 객관식 위주로 공부시켜도 1학년 것까지는 모의고사가 1등급 나오거든요. 2, 3학년 올라가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금 수능 모든 기출 문제는 온라인에서 그냥 클릭해서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EBS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뒤에 34번, 36번 문제부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보면 이제 이게 논리력이 없으면 문제 풀기 되게 어려워요. 갑자기 한 줄 딱 띄워놓고 한 문장 집어넣으라는데, 이게 논문에서 출제된 내용이다 보니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논리력이 없으면 끼워넣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을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10년 동안 별내동을 관찰했잖아요. 여기는 우선은 학습 이제 스타일이라던가 학습량이라던가 학습 목표랑 학습 방법이 정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대구 수성구, 강남, 아니면 목동 이렇게 달리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 정도 학습량을 대놓고 하면 다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1년 반 만에 퇴원년 100명 왜냐면 이제 저도 이렇게 왜 이제 강사로서 자기 경력을 쌓을 때는 괜찮은 학원들을 먼저 여기 입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학원들만 입사했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잘 나가는 학원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학습량이 비슷해요. 어느 정도냐면 중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 토플 한 80점 전후를 맞아갖고 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다라는 친구들이 그렇고, 이제 좀 한다라는 친구들은 90점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면 거의 다 끝나고, 저 내신 4번이나 3번에 끝냈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한번 쭉 훑어주면 영어 알아서 100점 맞고, 서술형 다 있고, 이따만큼 두께가 되는 40점, 50점 되는 핸드아웃 있거든요. 학교 프린트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진짜 상위권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중학교 때 내신 점수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데, 고등학교 특목고를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내신 대비해서 한 8개 학교 정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1학년 때서부터 1학년 1학기 때서부터 중간고등 기말고사 갔을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진짜 한 8개 학교, 메인 학교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 학교에서 80명, 60명에서 100 몇십 명은 다 특목고 가요. 네, 그 정도로 그냥 다 같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학원의 대부분의 공통된 커리큘럼을 제가 10년 전에 똑같이 깔았거든요. 처참하죠?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동안 제가 100명의 회원생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남편이자 대표 원장님이 아니다. 애들이 할만하게 공부를 시켜야 그래야 끌려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영유를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스피킹 라이팅을 주어 동사 맞춰서 말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같은 레벨로 저희가 진짜 노만 반복해요. 그래서 매일 반을 했던 이유가, 그래도 매일매일 반복하면 좀 효과가 있잖아요. 미션도 막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현재 완료 진행 정도의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스카이 567을 보내는 거예요. 스카이 567에 3개 과목이 있어요.
하나는 통합형 이제 네, reading, speaking, writing 교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립초 혹은 서삼중 아니면 이제 괜찮은 학교들에서 사용하는 원서 교재예요. 근데 그 원서 교재들을 가지고 100%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해줬을 때 들어가서 yes or no만 한다던가 부분적으로 프레이즈로 얘기하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얘한테는 이거 날아가는 수업이에요. 그냥 리스닝 수업이지 이건 진짜 스피킹 라이팅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수업에서 들어가서 정말 진짜 수업하듯이 아카데믹한 주제를 가지고 읽고 말하고 쓰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스케치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발표력을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져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또 한 가지 과목은 수능형 리딩을 또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수능형 리딩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잘한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고 토플 잘한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는 또 이제 그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연습을 해야지 또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점수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라리 미국 친구들, 캐나다 친구들도 이제 뭔가 GMAT이라던가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보는 수능이 있어요. GMAT이라던가 SAT라던가 그런 거 연습할 때는 방학 때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족보와 한국 족보와 네,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독해를 수능 형태로 구문 독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네, 엑사이즈 수천 고등학교 3학년 것까지 한번 다시 잡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문법 라이팅을 잡아요. 문법 라이팅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 교재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타 출판사들을 사용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같은 레벨의 교재를 진짜 한 2-3번에서 6번까지 반복하세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시면 이제 8쪽이 대부분 한 거잖아요. 대부분 다 거의 90점 이상 맞도록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요약할 수 있을 정도, 틀린 거 골라서 고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를 여기서 엄청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이때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를 끝내요. 더 빨리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서삼중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상영초 나왔다가 이렇게 좀 많이 돈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가 되더라도 저희 내일수 테스트에 한 8레벨 정도?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리딩을 가지고 오고 스피킹 어느 정도 다 된 상태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제 저희도 이제 서삼중 이제 입결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있어요. 뭐 국제중이라든가 고향국제고, 고향국제고 이렇게 거기가 이제 이 근처에서 애들이 가더라고. 고향국제고나 아니면 동부청외고나 이런 데 가는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그런 학교에 이제 넣어서 저희도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가지고 또 그립이 있잖아요. 두 분 다 이렇게 아이들 그립이 있어서 막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이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선 저희가 토마스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 눈치라서 네, 재밌어야 끌려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모든 액티비티 존의 모든 수업 자료들을 보시면 한 2-3번은 생각해서 스피킹 라이팅을 할 수 있는 모든 미션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적으로 그렇대요. 제 어렸을 때 재미하고 학습하고의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얘는 공부가 재밌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목표로 하는 바는 발음 예쁠 것, 단문 스피킹 라이팅 어느 정도 될 것, 그리고 패러그래프까지 쓸 수 있을 것, 그리고 진짜 영어가 재밌다고 느낄 것.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하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펄펙 본다. 그게 사실은 95점에서 100점 사이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왠지 다 그냥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다 해주죠. 거기서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너무 미심쩍은 밑에. 막 다른 친구들 엄마들도 뭐 AR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몰라.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넬트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능력 출판사에서 작년에 나왔던 테스트를 보면 밖에 이제 5층하고 4층에 쫙 붙여놨는데 저희 아이들도 점수 상향 평준화돼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은 저희가 일부러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최대한 스트레스 주지 않고 아이들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사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2번 말아드셔가지고 제가 진짜 집이 날아가고 막 사채업사 보고 막 깡패들이 막 문 두드리고 막 약간 그런 드라마틱한 이제 상황을 겪었어요. 근데 왜 위기는 기회라고 사람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게 되잖아요. 장학금 없으면 학교 못 가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수업 시간에 모든 아이들을 오게 되면 저는 그 아이들이 90% 이상의 성취도로 항상 학습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지금 현재 모든 진짜 초중고 모든 친구들은 90% 이상의 성취도를 다 맞춰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거 아래면 선생님들이 몰래 바로 숙제반을 이제 신청을 하셔서 저희 바로 숙제반 매니저님이라던가 저라던가 보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킹, 라이팅 위주잖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하면은 스탬프 못 받고 그 말인즉슨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스탬프를 못 받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다 재밌다라고 느끼거나 이제 옆에 막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이유는 본인이 재밌다고 느끼는 건데 왜 재미냐? 저희가 진짜 섬세하게 예스복스를 저희가 먼저 30분 동안 미리 하고 있기 전에 들어가서 죄송해요. 거꾸로 들었네요. 이런 액티비티 수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이들인지라서 앉아서 학습하는 건 한 15분 정도까지 열심히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분 수업 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인풋 위주의 학습들 있잖아요. 네, 인풋 위주 학습들을 30분 동안 저희가 하고 할 때 선생님들이 한쪽 스피킹 테스트를 다 보고 얘가 알고 있구나,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액티비티 좀 들어가서 게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본인이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타임라인상 이제 파닉스 6개월이 있는데 이게 좀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제 파닉스 6개월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쉬운 글밥의 책들을 편안하게 읽으라고 해주는 과정이에요. 실제 파닉스는 한 50몇 가지 문과가 있어서 사실은 미국 친구들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교과 배우는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한국말이나 독일어처럼 그냥 발음 한번 배운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영국이 저쪽 끝에 선상하다 보니까 여기 대륙에 있는 모든 이제 유행어가 저희 가서 모여가지고 모든 이제 발음이 다 모여 있네요. 그래서 미국 친구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 문과를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탑스타일스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유럽 친구들이 회화 수업을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이 영어를 배울 때 쓰는 회화 교재예요. 국정 교과서로도 다른 이제 국가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여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9개월짜리를 6개월로 줄여가지고 게임 수업 엄청 넣어놔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요거 지나면 그래도 주어 동사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로고스 과정을 가는데 로고스 과정은 이제 엑사일 지수로 어쨌든 3년이 지나가게 되면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한 850 정도 되는 불밥이고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현재 완료 진행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이제 30분 나눠놓은 이유는 저희가 예습복습 시켜서 저희가 활용 수업을 알아서 시키고 집에 가서 이제 미션을 하게 되면 저희가 30분 동안에 사실 15분 단위로 액티비티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무슨 공장처럼 선생님을 맨날 똑같은 것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속도가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야저 아임당 하게 되면 저희가 뭐 하나 더 집어넣고 뭐 하나 더 집어넣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자면 어쨌든 탑스타일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로고스 과정들이 있으시잖아요. 로고스 과정은 이제 요거를 설명 드릴게요. 짜잔, 이게 로고스 전체 라인업이에요. 토마스 에듀 교재고 이제
네, 이렇게 6개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탑스타에서 6개월 더 집어넣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준 봐서 그 다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각 레벨 안에 있는 스토리북 레벨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빠르다 그러면 스킵하면서 올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제 2단계 레벨업이 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알아서 90% 이상의 성취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제 스피킹 라이팅 수업은 누구는 잘해오고 누구는 못해오면 다 깨져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휴원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한 9월 때좀 잘해보시면 넘어갈 것 같은데 저희 선생님들이 다 팀장급 베테랑 선생님을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 수업을 할 때 진짜 깨지기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적극적인 아이, 소극적인 아이 다 섞여 있는데 여기를 누구나 다 같이 만족을 시키면서 스텝을 균일하게 주고 마음을 잘 가져가면서 스피킹을 할 수 있도록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재밌다는 느낌을 가지게 아웃풋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영어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수업 스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담임 선생님들 맡으시는 분들은 다 8년차, 9년차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영유 출신부터 시작해서 팀장급 뭔가 유명한 어학원들 이렇게 다니시고 저희도 레퍼런스 체크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추천해가지고 이제 사실 오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사실은 이제 별내동에서 휴원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별내동은 영 선생님들을 오래 모시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욕심 있으신 선생님들을 경력 쌓고 싶어서 막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오래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휴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 대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저랑 팀장님들이랑 나눠서 휴가를 드리면서 이제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도 홀딩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이제 시행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곳에 마음을 붙이고 저희랑 가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느낌을 함께 오래가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학원을 다니고 오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굉장히 비교하시면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으세요. 왜냐면 본인이 자기 수업만 다 책임지면 저희가 다른 잡무가 없고 그리고 칼퇴근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거 저희가 다 백업하기 때문에 수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장기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다산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이제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프로주어 있다가 그쪽 프로주어 갔다 여기 다시 프로주어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 저는 다른 데도 역시 토마스 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를 처음 왔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도 여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강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 같이 동일한 횟수로 다 같이 동일한 아웃풋으로 관리 쫙 해나가면서 뽑아내는 그런 꼼꼼한 선생님들은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오래 모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하고 나서 이제 1단계 6개월, 2단계 6개월, 3단계 6개월, 4단계 5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친구들이 문법을 좀 편안하게 여기는 이유는 1단계서부터 저희가 팔공사 게임을 막 스티키볼 던지면서 많이 시켜요. 막 카드 게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팔공사가 좀 편안하고 그리고 나서 담는 이제 스피킹 라이팅도 아직 애기들은 4학년이 아니면 문법이 안 들어가요. 그게 구조상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는 패럴 프랙티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패럴 프랙티스 정말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쯤 가게 되는 2년차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가 문법책을 한 번 더 쓰면서 이렇게 한번 쭉 영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루스에 가서 한국식의 문법책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시는 온갖 액티비티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 수업도 저희가 2주는 스토리북 수업 하잖아요. 2주는 쇼스토리 하잖아요. 2주 동안 이제 한 권의 책을 통으로 매일매일 다른 액티비티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최대한 저는 그냥 전체가 빽빽빽빽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예습학습을 열심히 시키고 얘가 왠지 안 나올 것 같다 점수가 그럼 선생님들이 바로 쌤은 다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보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테스트를 그냥 그런 보강반을 굴리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알아서 90점 넘어가는 거고 거기 불려왔다. 그럼 조금 못 넘을 것 같으니까 미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한인 파트에서 7년 있었고 원어민 파트에서 3년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것도 이제 뭐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학원이 있어요. 한 1년에 한 300명 좀 넘, 300몇십 명 정도 특목고 있는 학원인데 거기 국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보고 토플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다시 이랬지?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꼼꼼한 선생님한테 온 애는 정말 꼼꼼해요. 알아서 하고 지가 120% 하고 그런 친구들 학원 와서도 진짜 속도가 팍팍팍 빠르거든요. 근데 등성하게 올라오면 얘는 메꿔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런 가능성을 없애도록 저희 선생님들을 그렇게 모시느라고 제가 전략적으로 실은 일부러 되게 원하는 선생님들을 안 모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어민 파트 3년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또 이렇게 저 빼고 나머지는 다 그 1,400명, 1,600명 정도 되는 학원이었을 때 있었는데 저 빼고 다 이제 노란머리 외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토플 스피킹 라이팅도 학습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았는데 이제 탑반 바로 아랫반 맡고 있었는데도 여기 반보다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여기서 담임 선생님이 한인 파트 다니면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냐고. 이게 비밀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 진짜 practice makes perfect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수업 시간에 진짜 2배속으로 나가지고 끊임없이 반복 학습시켜줘서 진짜 토플 패러그래프를 이제 하루에 50분 수업이면 이제 2개 에세이 쓰고 바로 첨삭해주고 집에 가서 바로 일발티 쓰게 하고 토플 스피킹 한 컷씩 막 나가지고 6개씩 막 이렇게 첨삭하고 막 바로 녹음하라고 그러고 공부 양하고 이제 얘가 숙련도를 최대한 끌어주고 반복을 하게 되면 성적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업무가 늘어날까봐 그냥 하하하하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왔었을 때 얼마나 이제 이 친구는 집에 가면 무슨 학습, 무슨 활동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여기 왔었을 때 최대한 많이 시켜서 뽑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리를 뽑아내려면 사실은 이제 숙련도가 조금 높은 한국어, 영어가 자유로운 학원계를 알고 아이를 좀 많이 다뤘던 선생님들이 좀 필요했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3, 4주차에 저희가 이런 4컷짜리 프레젠테이션 막 시키시잖아요. 4컷짜리 프레젠테이션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라이팅 막 하잖아요. 지금 저도 사실은 토마스 프로그램을 진짜 한 4, 5년 전쯤에 정하기 전에 실은 제이님하고 엄청 싸웠는데 저는 이제 공부량이 엄청난 이제 여러분 하루의 숙제가 3, 4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컴플레인이 납니다. 막 이런 팀장님의 지령을 받고 정말 진짜 숙제 엄청나게 때려붙던 막 그런 이제 모든 학원에 있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이거 공부량이 작아 보이지 않나 막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이 배우고 계시는 제니 선생님 반에 제 딸내미가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저희 학원에서 제일 같은 말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서 제일 관리를 못하는 친구가 제 딸내미예요. 왜냐면 제가 막 방특하고 막 설명하고 생각하고 레벨 테스트 보고 막 수업 대체서 들어가니까 얘 미션을 하나도 제대로 챙겨준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얘는 혼자서 저런 태블릿 하나 거치대하고 이제 아빠 휴대폰이나 엄마 휴대폰으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혼자서 올리는데 막 이제 본인이 답답하면 본인이 막 문자를 남겨요. 아빠 얼굴인데 이제 거기다가 선생님 이거 뭔가요? 그러면서 막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어떡하지? 그래 내가 한 반복을 하더라도 나중에 레벨 다운 이제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 내가 미안하다 바쁘다 막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레벨 2-2단계거든요. 아빠하고 한 10몇 문장 정도 지가 알아서 영어하고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막 왠지 샤워하다가 엄마 나 발수건 줘 막 약간 이런 영어를 영어로 막 하더라고요. 저 집에서 영어 안
안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친구가 뱃속에 있었을 때, 나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친구 앞에서 저도 모르게 첫째다 보니까 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약간 무섭게. 그래서 사실 제가 사실은 미션 봐주는 알바에서 잘렸는데 제 남편이 그렇게 하시면 하루 뒤에 어렸을 때 저학년 때서부터 지금 숙제 검사만 하다가 우리의 대화는 끝날 거다. 그래서 그 미션 검사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층에서 지금 간식 막 이렇게 채워놓고 알바하고 막 약간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얘를 보니까 뭔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터지기 전까지 시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3년. 하루 8시간 엄마하고 의미 깊은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11,960시간이고 거의 2만 시간의 법칙이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면 대부분의 언어는 트여요. 언어가 트이는데 특히 말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에 있는 한국형어학원의 커리큘럼 상으로 뽑으면 9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뭐에 집중한 거냐면 우선 왔었을 때 재밌어야지 집중하고 재밌는 상태에서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 집어넣고 반복 엄청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최대한 영이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단문 스피킹 라이팅에 제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고 이제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훈련시켜서 하는 거고 이제 좀 익숙하다 보면 좀 더 어려운 거 paragraph speaking 이제 peer speaking 그리고 나중에 스카이 오르치 가게 되면 아이들이 만들어요. PPT를 만들어. 그래서 만드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라던가 요즘엔 좀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폼이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다타다 요약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바로바로 똑똑똑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생게이지 같은 예쁜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책들은 진짜 불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그냥 독해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어가서 제대로 의미 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앞에서 그렇게 3년간 훈련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조금씩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마스 훈련하고 나서 중간에 프리스카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매일 반에 30분 이제 수업 들어가서 해보면 해요. 그리고 친구는 있고 바로 이제 저 나갈 때 또 이제 실은 이제 탈출 퀴즈라고 하지 말자고 선생님들이 무섭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이렇게 막 수업 시간 돌리고 마지막에 복습 퀴즈 꼭 하거든요.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제가 오늘 배웠던 거 지금 이제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하고 가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새롭게 읽었던 것도 그냥 얘기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쪽짜리 뉴스페이퍼를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저희가 첨삭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딱 보고 바로 요약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인터넷 사용하는 그런 폼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놀라워가지고 바퀴도 붙여놨는데 아직 리뉴얼 안 했대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주제별 아카데믹한 부분은 3년 후가 되면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지구과학이라던가 그쪽의 개념, 그쪽의 직업을 가지신 아버님이 유모차 들면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런 단어도 여기서 하나요? 막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이런 아카데미가 주제는 스카이워치에 가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든 꼼꼼하게 해보려고 이제 완료 스티커도 붙여드리고 이제 어떻게든 90점 이상을 항상 맞출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습 자존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안 된 친구들은 바르스테라를 살짝 보강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또 저희 이제 토마스 에듀 프로그램을 그냥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R&D 팀이 3개가 있어요. 사실 토마스 팀도 있고 스카이루트 팀도 있고 하이프 팀도 있어요. 그래서 각 팀별로 이제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더 추가 매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라이딩 같은 경우도 문장 배열하기 것들이 쉽게 가위로 잘라서 붙이기 여기부터 시작해서 추가해가지고 좀 더 길게 만들기 해서 하다 문단 쓰기까지 저희가 쭉 들어가는 게 있고 사실 이제 1, 2, 3단계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9월달서부터는 전체가 다 통일돼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저희가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미션들을 좀 추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라이팅 좀 추려서 그래서 사실 9월달서부터 들어가는 이제 교재는 또 리뉴얼된 교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지금 웅진 빅박스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얘가 말을 할 수 있고 이제 맞춰볼 수 있고 녹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쉐도잉도 시키고 이제 혹은 이제 요런 이제 쉬운 걸로 여러 번 다양하게 반복한다. 왜냐면 이제 사실 제가 외국을 나가는 건 지금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사실 이제 원어민 파트에서 3년 정도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노동에서 이제 사회과 친구들 대상으로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주변에 파트너 선생님들 되게 부러워. 하세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사람이 스피킹 라이팅 아웃풋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앞부분의 내용이 촘촘해야지 나갈 수 있어요. 언어는 왜 하시다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한 단계 올라갈 때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이 정말 끊임없이 쏟아부는 한강에 돌 던지는 듯한 느낌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이 하고 톡 튀어로 하고 톡 튀어로 하고 톡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앞부분이 촘촘하면 기회가 된다는 게 이제 저는 또 이제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할 때 어쨌든 이제 그 주어진 상황이고 얼떨결에 이제 그 면접을 봤는데 원어민 파트가 비어서 그 학원을 가서 배우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각 학원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배웠던 이유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R&D 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배웠던 건데 그래서 그 학원이 너무 궁금했던 커리큘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하려고 보니 원어민 파트밖에 없고 원어민 파트 면접에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 정말 미친 듯이 영어만 했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진짜 그냥 한인타운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그렇게 이제 쌓여진 상황에서 계기가 되어서 얘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왜 저희가 사실 반톡방이 있잖아요. 많은 이제 분들이 반톡방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미션과 채트와 막 쉐도니가 막 이거 스태프 열심히 꼬셔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남기거나 말을 남기거나 뭔가 찍거나 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어른들 직장하고는 안 찍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는 게 싫다고. 이제는 그래서 얘도 찍고 얘도 하고 다 같이 하는 분위기여야지 그래야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위기 만들려고 진짜 저희 선생님들이 또 이제 11월 달에 스펠링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벤트 회사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희 막 무슨 막 하면서 막 게임을 막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공부하는 것 같지 않게 최대한 많이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학원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로 저희가 선정한 거고 모든 미션은 사실은 숙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선생님이 막 반장이 막 찍고 제가 제 옛날생에 수업 시간 들어가면 옆에 다 이렇게 애들 영어 이름 한국어 이름 다 있으면서 아이들 막 이렇게 막 반장이 나오도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그리고 본인들이 훈련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뭐 할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따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돼요? 막 약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서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미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게 사실 옆에서 그걸 찍어주고 있으면 시간도 너무 힘들고 저녁에 막 밥 먹이고 애들 시키고 제가 너무 저희 아이들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런 태블릿 거치 때 어머니 아버지 휴대폰을 주시고 마음껏 틀려도 되고 뭐 해도 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올리는 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그게 습관화되면 괜찮아요. 저는 정말 틀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고 저한테 화를 내요. 저는 아까도 남편이랑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거를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다시 해. 뭐 너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전혀 말하지 않고 전 틀려도 괜찮다고 해요. 괜찮아 잘했어. 근데 싫대요. 그래서 저는 요새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FM 숙제 혹은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매도 이 경우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100점 못 맞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울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그 방법을 썼는데
공부하지 마.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 그러지 마. 그냥 선생님 정도만 하자. 약간 괜찮아. 해도 돼. 그리고 밤에 책 읽으면 불 끄고 막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 옆에서 조금 그런 친구들은 약간 말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네. 이 수업 시간을 얘 하는 걸 보면은 얘는 되게 약간 턱걸이로 쫓아가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힘들게 이거를 쫓아가는 느낌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하거나 학교생활이나 수업 안에서는 티를 안 내요. 저 그 반 가서 나는 그 반에서 이제 어머니 자녀분이 힘들어하는 거 못 봤고 발표 2번째로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이렇게 사회성도 좋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이렇게 괜찮은데 다만 그런 완벽주의자 성향의 친구들은 집에 가서 어머님을 못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러는, 그러니까 맞아요. 듣다 보면은 다 괜찮다는데 맞아요. 남편한테도 쟤는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 거를 어머니께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정말 천국 가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그런 친구들이 진짜 근데 나중에 애 낳으면 알 거예요. 그냥 요즘에 알고 있어요. 엄마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되게 많이 그런 게 있어. 그런 미안함이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어린 친구고 이게 또 발산을 그때그때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처럼 이제 30대 초반에 사춘기가 오면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착한 아이로 크다가 30대 초반에 갑자기 사춘기가 와가지고 저희 여동생하고 엄마가 언니 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시기에는 좀 약간 받아줘야 돼. 필요한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면 우선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화내면서 얘기하는 그거를 저희가 3남매거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6세, 4세 이런데 서로 훈육을 서로 하는데 제가 하는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편으로 왜냐면 이제 제이콥님은 가정이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에서 컸고 말이 되게 말씨가 예쁜 가정인데 제가 있었던 가정은 엄마 아빠 장난 다혈질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그런 언어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화를 안 내고 한숨 참고 왜냐면 이게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제 아이가 아니니까 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지 틀리면 그래 나도 실수를 한단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집에 가서 이렇게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밤마다 제 이쁜이 그걸 보세요. 오은영님의 여러 동영상을 보면 그래서 심지어 막 이렇게 이혼한 부부부터 시작해서 나와보시면 이런 가정에서 이런 아이가 있고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이걸 찍다가 자기가 틀렸어요. 다시 할 거야. 또 이제 몇 번을 하면은 이미 애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렇게 할 거면 안 해도 괜찮다. 싫어. 이제 그럼 이제 또 둘이 계속 싸우게 되더라고. 그냥 방을 주세요. 너가 알아서. 내가 그래. 너 그렇구나. 그냥 옆에서 네. 그냥 아이에게 맡기셔도 돼요.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둘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말리면 말릴수록 더 할 거예요. 사실 왜 연애도 말리면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하지 마. 힘들지. 공부 안 해도 돼. 괜찮아. 편안하게 살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옆에서 토닥토닥만 해주시고 그냥 너무 보면 스트레스이잖아요. 방해 태블릿 거치대와 함께 그러면 알아서 그냥 고등학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또 이렇게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그냥 보듬어 주시는 정도만 해도 얘는 그냥 알아서 갈 거라서 그런 친구들 성향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대학교 생활하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업무도 하게 되고 그러면 둥글둥글해져. 저 진짜 둥글둥글해지고. 정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 되게 조카들이 저한테 알았어요. 무서워 이러면서 저 돌직구 저 정말 잘 던지고 막 되게 무섭고 막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막 이런 거. 그래서 저 진짜 저희 어머님이 그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셨어요. 저희 옆에 있는 애가 무서워서 학교로 오세요. 그래서 그랬던 친구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많은 영감이 있었나 봐 사람이 되려고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계기는 이제 본인이 본인을 좀 용납하고 그거는 20대 때 사회생활 하고 사실 결혼생 하면 더 그래서 맞춰가게 되니까 이제 그럴 건데 어머님 그냥 방에 가서도 그러니까 너 혼자 하라고 해요. 쫓아나와요. 저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아까 나 진짜 다 그만둘까? 막 이랬다가 또 그랬다가 참고 또 다시 하고 그렇구나. 힘드시면 바로 숫제반을 신청하세요. 오늘 그냥 뭐 한 시간씩 이제 사진이 운행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바로 숫제반 매니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힘드시다 싶으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저희가 그런 과도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펄펙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친구들 점수에 좀 이렇게 예민해요. 100점이 아니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3년 동안은 점수가 안 나가게 돼요. 그리고 사실 빨간 펜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 보고 너무 본인이 다그칠까 봐 저희 사실은 별표 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쵸. 이게 너무 다그칠까 봐 빨간 펜도 사용하지 마세요. 저희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썼던 이유는 그냥 어쨌든 그 친구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어떻게든 영어가 좋아서 사실 좋아하면 몰입하잖아요. 좋아하면 하지 말라도 하고 그 상태를 좀 유지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사실은 온갖 미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각 선생님들별로 팀장급이다 보니까 온갖 학원 자료들부터 시작해 자기가 만들었던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마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뭐 하나 누르면 뿅뿅뿅 튀어나오고 막 약간 워크시트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 각 반마다 학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통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 되면 너무 부담 가지 않게 한 2개, 3개 정도의 미션을 전체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서 이제 각 반이 너무 과열 경쟁되지 않고 애들이 약간 오면은 기계처럼 돌아가면서 네. 자기 숙제를 이제는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너무 과도했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조절을 하고 있어요. 9월은 통일입니다. 9월서부터 통일 지금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저희가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온라인 같은 것도 막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이것도 각 반별 경쟁 시키시는 거친 선생님들 계세요. 막 얘네들보다 이거 잘하면 너네 스텝부터 야 막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가면 막 7세 친구들도 막 가가지고 저희 코칭 선생님들 다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시거든요. 막 그러면 이제 그 업무폰에 그 시간대별로 막 벨이 막 울려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막 공부를 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7세 친구들이 막 어머 기가 빠졌어. 아쉽다.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아이가 다 완료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단어학습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놀이처럼 하기 위해서 되게 쉽게 학원에서 했던 교재를 조금 쉽게 집어넣어서 플래시카드 같은 것도 할 때도 우선은 사실은 6년 동안 12,000 정도 단어를 그래서 이게 20개씩 360을 나눠서 해놨잖아요. 하다 보면 진짜 또 이제 뭐 수능 1등급 나눠 난이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6년 동안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만 그거를 진짜 공부하듯이 하라고 그러면 공부라고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카를 그래서 이제 하면은 또 친구들끼리 그렇게 이제 100배 이제 90점 이상을 그냥 각 반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저는 90점 이상 하면 이제 강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95점을 95점 제 딸내미도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서 95점이어야 돼 막 이러면서 화나더라고요. 이거 어플에는 60점인가 70점이면 패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여긴 이렇게 써 있는데 화를 내서 네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게 각 반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왜 100점 맞는 친구들은 100점
있어서 나중에 커서도 100점 맞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제가 내신 대비 들어가면 한 50분 동안 한 30-40장씩 알아서 막 풀고 모르는 거 한 3-4개 짚고 그리고 집에 바로 가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존경권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아, 얘를 어떻게든 90점이나 100점 이상을 습관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75점이었어요. 처음에 시작 가면 갈수록 과열 경쟁 내선 제니 선생님 95점 이상 95점 이상이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래 알았어 해. 자 힘주고 책봐 그러네. 막 이렇게 혼자 좀 봐.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선생님들 본인이 이제 수업을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아, 얘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런 이런 각이 나오겠다 싶어서 훈련시키시는 거고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막 혼자서 이벤트를 막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저희 막 지금 막 12월 달에 진짜 국물을 여기서 막 추게 막 만드시고 막 그런 애들을 하게 만드는 선생님들이셔서 제가 사실은 그냥 맡기고 사실 제가 혼자서 커리큘럼 짜는 것보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엑스트라 자료 되게 많으시니까 그냥 네 선생님 말 무엇을 더 될까요? 저희 모든 학원에서 그렇고 남편분인데요. 저희는 그냥 살짝 줄 때 사진 찍어주기 아니면 마케팅 할 때 포장 같이 도와주기 아니면 이제 간식을 주기 열심히 게임해주기 약간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 3년 정도 돼서 이거는 이제 작년 6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요거 안 하고 이렇게 스타일기로 저희가 대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소책자를 가지고 소풍처럼 다 같이 토마스 에듀 프로그램 사용하는 이제 학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런 이벤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런 영어로 된 책자를 읽고 미션을 하는 건데 전 작년에 전쟁기념관이었거든요. 약간 이런 거예요. 나폴레옹이 몇 년도에 사용했던 대포를 찾아서 사진을 찍으시고 약간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좀 3년 정도 지나면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읽을 팀끼리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목표는 1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영어 많이 써봤다, 이런 경험도 해봤다, 이런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은 저희가 이제 저희 인원들이 되다 보니까 수송하고 데려오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3관에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초에 나눠가지고 진행할 예정인데 열심히 게임 준비하고 있어요. 간식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관리라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원의 목표는 어쨌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제 10대, 20대, 30대가 행복한가, 영어가 자신 있고 정말 어디 나가도 편안하고 그런 항상 진짜 학습이 쉽고 재밌고 즐거워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부처럼 다가가면 싫어할 수 있으므로 그냥 뒤에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부지런하게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이렇게 해서 얘가 빨리빨리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이제 그 다음 스카이루츠 좀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닥칠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유창성에서 정학성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와요. 3년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실은 목표가 이렇게 아예 투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한 8,000개 단어 끝내고 이제 스피킹 라이팅 끝내고 이제 그래머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이 말인즉슨 이제 한 8쪽에서 한 4개에서 6개 정도 틀리는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 그거랑 이제 리딩 같은 경우에 수능 리딩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의 교과서를 렉사일 지수로 분석한 서울대학교 이병민 교수님 팀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AR 지수나 렉사일 지수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CFR 같은 경우는 그게 유럽식 이제 거여가지고 이제 한국 출판사들이 중고등학교 출판사들은 요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1, 2, 3, 4, 5, 6, 7, 8, 9의 난이도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레벨별로 구별하고 있는데 그때 되시면 보실 거예요. 네, 보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쉽잖아요. 쉽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좀 할만하네.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뭔 일이지? 이게 세 줄이 한 문장이거든요. 세 줄이 한 문장인데 아이들이 이제 어머나 죄송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막 이제 그래도 객관식이니까 티가 나요.
중학교 때 A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별가람 중학교는 42% 정도면 A고 선별 중학교 36%면 A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4% 미만이 이제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기 이 정도 렉사이에서의 라이팅에서 아이들이 많이 보내주고 그리고 수능 그래도 이제 저도 최근에 배운 건데 3합5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 요즘에 정시라고 하는 수능으로 해서 대학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지방 의대 가는 애들이 서울대 의대 가려고 시험 다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되게 치열하고요. 피 터지고 이제 여기서 점수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수시를 노리는데 이제 수시를 노리려면 그래서 저희가 라이팅이 필요한 거고 그래도 좋은 인서울권의 대학교들은 수능 최저점을 갖다 달라고 해요. 수시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성적을 등급을 해가지고 이제 입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격을 했지만 수능 최저점을 못 맞추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제 말을 이제 또 이렇게 요약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이제 과목 중에 3개 과목 중에서 1등급, 2등급, 2등급이어서 합쳐서 5등급이다. 그럼 합격이에요. 이게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이게 3합.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그래서 영어는 사실 대부분 그냥 다 깔고 가요. 다 깔고 그냥 1등급 다 깔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특목고 이렇게 자사고 막 이런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영어 이미 어렸을 때 끝내놓고 수학 잡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웬만하면 영어는 1등급 무수능이든 무수능이 상관없이 맞출 수 있는 난이도를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닉스 시작해서 3년 동안 토마스 끝내면 이제 그 다음 스카이 3년 동안은 저희가 요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리딩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의고사는 저희가 지금 중학교 2, 3학년들 모의고사 해석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 컷 다 나와요. 저희 지금 제가 지금 등날 물론 어머님 이제 휴대폰 뒷번호로 이름을 앞에다 해놓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마다 막 시험을 보고 이번 주에 등급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ABC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얘 B반에서 A반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막 약간 이렇게 제가 그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스카이 오르츠도 사실은 여기 보면 3개가 그래서 이제 스피킹 라이팅, 그러니까 리딩, 스피킹 라이팅, 한국식 문법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인출학습이 제일 효과가 좋대요. 그러니까 약간 고통스러운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서술형 위주의 다양한 객관식 말고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여러 다양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학습 중심에 이제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강의를 앞에서 막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왜 수업 들어보면 왜 가방에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가방에 공부하는 애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방에 공부하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강사진은 진짜 서울 지역에 프로 강사진이 사실 한 달에 휴학률은 4%에서 6%거든요. 저희 선생님들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밀착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선생님들 많이 오셔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예쁜 이제 교재들은 3년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피킹 100%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려면 스트레스 안 받고 바로 톡톡톡톡 할 수 있는 난이도로 책이 깔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니 선생님이나요? 마치 그래서 이 단톡방 안에서 막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이렇게 가이드 해가지고 아이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8회에 걸쳐서 저희가 만들어서 해드립니다. 만들어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PPT 만드는 것들 노력 붙이면 금방 해요. 또 그렇게 요즘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페이지 뉴스 같은 것도 편안하게 타다닥 요약끝 이제 이렇게 숙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의 책으로 스피킹 라이팅 하고요. 이제 혹시 2, 3학년에 올라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포스터를 활용해서 이제 아직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인출학습들은 사실 서술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독해다. 그럼 구문 독해서부터 이렇게 하는 모든 워크북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법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냐면 설명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객관식으로 계속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응용
진짜 다 나가요. 그래서 저희는 딴거 요약해보세요. 자, 서술해보세요. 자, 오답 노트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를 각 반에서 단톡방에서 다 사진 찍어서 아이들이 올려요. 그럼 다 같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가서 이렇게 바로 요거부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통화스에서 많이 애들이 나 얼굴이 뭐고 상관없이 드러나거나 말거나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세뇌 교육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위기와 문화로 몰고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예를 들어 긴 문장 있으면 요약해서 들어오세요. 왜냐면 문장 플로우를 알아야지 논리력을 가지고 되게 어렵다고 하는 문장 넣기 혹은 ABC 이렇게 문장 구성하기 막 그런 문제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기라든가 뭔가 이제 문제식 독특히 해가지고 아래 다 문법, 자 무슨 문법을 썼는지부터 시작해서 워크북은 선생님들이 계속 바꾸세요. 왜냐면 같은 걸 똑같이 하면 머리 한쪽밖에 안 쓰잖아요. 그럼 숙제가 빨리빨리 끝나고 머리를 더 안 써요. 숙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워크북을 계속 바꾸세요. 왜냐면 얘가 한 패턴에 익숙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진짜 저희 월요일마다 R&D 발표하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진짜 중고등부 선생님이신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이제 별관의 중학교 전 과목 100점 받는 친구가 있는 반이 있어요. 전교권 친구들. 근데 이 선생님이 홀수 워크북이 있고 짝수 워크북이 있다는 거예요. 유닛이.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팝하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이제 홀수 푸는 동안에 그래 나 먹고 짝수를 주고 짝수 푸는 손만 조정하고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머리를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쓰게 되면 그만큼 뉴런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워크시트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저희 거기 지금 저기 인쇄소 돌아가듯이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시게 되면 모든 활동은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릴 거고 다 이렇게 할 거고 다 점수안에서 올라갈 거고 90점 미만이면 바로 수제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95점 이상이 되어야지 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거를 애들이 하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분위기상 가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막 이제 미리 친절하게 여쭤봐요. 어머니 오늘 이제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도 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바로 수제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진짜 선생님들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향 평준화.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들고 효율성이 붙어서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거 하면 실족하기 때문에 3년간의 그런 샤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빅픽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최고의 강사들은 왜 그러면 저희가 진짜 효율, 관리력 이런 거 안 되면 저희하고는 못 버텨요. 왜냐면 이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저희 다 드러나요. 대부분의 어학원에서 이렇게 드러난 학원이 없어요. 왜 그렇게 드러나냐면 사실은 제 철학인데 이제 다 같이 잘해야지 의미가 있다. 학원에 진짜 이렇게 전기세 내려오는 건 아니다. 왜냐면 6개월이 지나서 얘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얘가 너무 힘들어해요. 네, 왜냐면 그만큼 저희가 막 뭔가 딱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익숙해진 친구들은 그 다음 단계가 편하지만 아니 85점으로 계속 올라가면 얘만 빵꾸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반독방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다만 토마스는 예쁘게 어린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다가가는 거고요. 선생님들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왜 학원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한 10몇 년 됐으니까 얘기해보겠죠. 이제 진짜 저는 이렇게 사실 대학교 때 교회 집 학원 약간 이런 이렇게 되게 이런 책밖에 비슷한 게 되게 제가 좀 내향적이어가지고 어디 올라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아이가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이제 그때만 해도 특목고로 되게 유명한 학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원에서 이렇게 뭔가 모의고사를 왜 3개월에 한 번씩 레벨업 테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할 때가 됐는데 네 팀장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정자만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했다가 한
한번 진짜 분위기 완전 지금 신입 강사가 지금 이거 해 갑자기 팀장님이 이제 욱하셔가지고 아니 신입 강사가 하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우리 무슨 일이야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쎄해지는. 그래서 진짜 강사도 열심히 했었을 때 눈치 받는 학원이 있고요, 열심히 했었을 때 인정받는 학원이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학원 진짜 좋아요. 왜냐면 눈치 안 볼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혼자 치면은 막 이렇게 괜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CNC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는 무조건 성과 그냥 다른 사람 다 신경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고, 그래서 성과 내면 진짜 뭘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다 같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 빼고 다른 학원에 있었을 때는 정말 수업 시간 안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수업 시간 밖에서는 가만히 조용 소음이죠. 왜냐면 혹시나 힘들까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지금은 막 진짜 제 선생님이 지금 독립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거의 대부분 팀장급 선생님들이시니까 독립하시려고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 너무 친해가지고 같이 학원 자리도 봐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의 강사진이 아니면 저희 학원은 못 버텨요. 왜냐면 너무 투명해. 선생님들이 하는 거 다 들어가. 그리고 퇴원료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 다만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저희는 이렇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마다 저희 3개월에 한 번씩 R&D 발표 여기서 다 하고요. 그리고 강의 촬영이라던가 동영상 피드백 진짜 무기명으로 다 서로 해주고 있고, 성과 이 사람이 누가 회원인지 누가 퇴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모든 자료는 다 모으고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진짜 저희 또 이제 대표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저희가 한 30명 정도, 30개 학원 정도 되는 그런 원장님들 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또 이렇게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강의 자료 막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막 새로운 거 있으면 서로 개발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학원에 독립해서 나간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코칭해드려요. 멘토링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윈윈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이제 오래 저희랑 같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입사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진짜 학원 강사로서 이제 학원 강사로서 발전이 있으려면 첫 번째, 그냥 학원과 같이 함께 크든지. 두 번째, 학원에서 능력을 키워서 다른 학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가든지. 세 번째, 독립하세요. 네, 안 그러면 학원도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다. 약간 이렇게 이제 아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고 연구하는 학원이죠. 그래서 저희가 스카이웨이츠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하이퍼 토마스를 보고 싶으시면 하이퍼 토마스 서성주 설명회라던가 혹은 기타 등등 등을 들으시면 또 이제 저희가 또 사실 저기는 진짜 밥 먹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희가 진짜 나요. 이거 밥 먹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세라미자 바로 옆에 사무실인데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층 올라갔는데 인테리어가, 왜냐면 거기가 가구 사무실이었대요. 쇼룸처럼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가. 그래서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저희가 계약하고 보고 나서 2주 만에 학원 오픈하고 설명회를 지금 2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가 이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로비가 이래요. 그래서 로비 병원 약간. 그래서 딱 보면 학원 같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쇼룸이어서. 그래서 그거 하나에 홀려가지고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나중에 스타링비 여기로 오셔서 대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스테반도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별내동 안에서 이제 누구든, 저의 직접적인 목적은 소개팅 잘하고 실장을 잘 가는 게 저희 목표라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